자,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제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행사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인간과 환경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전생애적 발달 단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그다음 이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라고 해서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슬로우까지의 이론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해인데, 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 이론이 바로 이제 체계 이론이고, 사회체계 이론, 그죠? 그래서 이 체계 이론, 체계 이론. 그 체계 이론은 결국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기둥,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다음 이제 이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는 각 단계마다 무조건 한 문제씩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시험지를 보시면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음영 표시를 했잖아요. 6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그죠? 요거는 올해 기출 지문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21회 기출 지문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성숙은 유전인자에 의해 발달 과정이 방향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은 맞죠. 이제 성숙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발달의 유사 개념인데, 발달의 유사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성장, 성숙, 그 다음에 학습. 그죠? 네, 성장, 성숙, 학습이 나오는데, 이때 성숙은 유전인자가 키워드입니다. 이걸 유전적 메커니즘, 유전인자,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라고 하면 이제 성숙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성장 이제 양적 확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학습은 또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어떻든 자, 이거 이제 성숙은 이제 유전인자에 의해가 맞고, 그다음 이제 2번 볼게요. 발달은 하부에서 상부로가 아니라 상부에서 하부죠. 이제 여기가 틀렸어요. 특히 이제 발달은 이렇게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시험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상부에서 하부잖아요. 그다음 이제 중심부에서 말초부이죠. 그다음 이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한 것은 발달의 방향성과 관련해 가지고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중심 부위에서 주변 부위로,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흑수 운동, 전체 활동에서 세분화된 활동, 이렇게 이 그림 가지고 외우라고 했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발달은 대근육이 있는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맞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 그죠?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번. 인간 발달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과정이다. 발달은 유전 플러스 환경이라고 그랬죠? 유전 플러스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무엇이 주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전적 요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전 플러스 환경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틀렸죠. 자, 다시 한번. 발달은 안정 플러스 변화 속성이 둘 다 포함되는 것이지 무엇이 무엇보다라고 해서 또 틀렸습니다. 그렇죠? 안정적 속성과 변화적 속성 모두를 나타낸다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그 21회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맞는 지문으로. 인간 발달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적, 유전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죠? 환경 플러스 유전의 상호작용인 것이죠. 그죠? 근데 유전이 뭐 환경을 지배한다.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7번. 인간 발달은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시간 흐름 과정이다. 이러지 않죠. 태내기가 들어와줘야죠. 그러니까 결국 발달은 수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정부터 이제 출산까지가 태내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라고 해야지 영아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태내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시간 흐름 과정입니다. 틀렸고요. 이게 지금 올해 기출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정답을 고르는 건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이게 이제 틀린 문장이었거든요.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나머지가 4개 지문이 모두 다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었고, 기출 논점들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체크하신 분들이, 요 지문, 요거는 이제 맞는 걸로 처리하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이거 틀린 문장 아니냐, 아니, 맞는 문장 아니냐. 그래서 특히 이제 120점만 넘기면, 120점을 맞으면 우리가 합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119점을 맞았거나, 118점을 맞았거나, 가채점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만, 이게 복수정답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거나 전항정답으로 처리가 됐을 때 합격할 수 있으실 상황인 경우는 특히 어떤 문제든 한 문제가 좀 오류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류가 없이 그냥 처리가 됐어요. 어쨌든 요거 지금 태악에서 태내기부터 태내기라고 해야 합니다. 태내기, 태악이라고 하지 말고 태내기에서 논영기까지의 시간 흐름 과정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죠? 예, 이 모든 연령층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인간 발달 이론이 태내기부터 논영기까지 쭉, 그죠? 예, 그걸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니까. 그다음에 인간 발달 이론은 발달 단계별 발달 저해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죠. 그죠? 유용합니다. 자, 근데 10번.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 사정 단계에만 유용하다. 틀렸습니다. 요거는 그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 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 아셨죠?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 가게 되면 실천 과정론을 공부하게 돼요. 실천 과정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실천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수 단계, 그죠? 접수 단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 알았죠? 자료 수집, 사정. 그 다음에 사정한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개입 계획을 세웁니다. 개입 계획. 그 다음에 개입하게 됩니다. 개입. 그 다음에 평가 종결하게 돼요. 평가하면서 종결합니다. 종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띵띵띵띵띵 한 2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요. 알았죠? 사후 관리 또는 사후 세션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이게 우리 실천의 과정이에요. 실천론에 있어서의.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여튼 지금 사정 단계에만이라고 해서 틀렸죠. 그죠? 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제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료 수집과 사정은요. 정과정에서 지속되는 거거든요. 얘들은 정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천의 정과정에서 이게 뭐 유용할 수 있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과 사정에서 유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틀렸죠. 사정 단계에서만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여기가. 자, 여기까지가 1장, 인행사. 여기까지 1장. 1장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2장이 제 책으로는 태내기, 그 다음에 영유아기, 그 다음에 학령정기 이렇게 3개 단계를 하나 장으로 묶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태내기죠. 여기까지가. 태내기. 그러니까 2장의 1, 태내기인데, 임신 2, 3개월이 되면 배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다가 제가 해놨네요. 임신 2, 3개월이 되면 잠깐만요. 2, 3개월이 되면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럼 맞죠. 맞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럼 7개월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그렇죠? 1개월에서 7개월 중에 여기 1, 2, 3, 4, 그 다음 7개월을 알면 돼요. 1개월은 심장, 1개월의 심장, 그 다음에 2개월의 인간의 겉모습, 그래서 인간의 모습, 그죠? 인간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겉모습이 이제 완전 인간 모습으로 갖춰졌으니까요. 속이 꽉 차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장기가 발달한다. 모든 장기 발달.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발달했다는 것은 속이 꽉 찼다는 거잖아요. 속이 꽉 차고 나서 얘가 이제 사생결단 발로 차요. 그래서 4개월에 사생결단 발로 차서 해동해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사생결단 발로 차니까 엄마는 이제 태동을 느끼겠죠. 그다음 이제 7개월은 럭키 세븐이잖아요. 그죠? 럭키 세븐이니까 얘는 태어나도 살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생존 가능 연령이에요. 여기가. 생존 가능 연령. 알았죠? 생존 가능 연령. 7개월이니까 210일이죠. 그래서 이제 조산된다 하더라도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러면 이제 2개월, 3개월이라고 했으니 인간의 모습 갖추네요. 그죠? 아까 2개월 인간 모습 갖춘다고 했으니까. 그죠? 특히 저기 2개월하고 그다음 4개월하고 7개월이 잘 나와요. 아셨죠? 요거 반드시 외우시고. 그다음 이제 그 터너 증후군은 남아가 여기서 이제 터너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면 안 되죠. 터너 증후군은 여자 거였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통너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면 턱이 이렇게 넣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목이 이제 이 증상이 보면은 터너 증후군은 그 머리와 이 어깨가 붙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목이 짧아서. 그러니까 이제 터너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은 일단은 여자 거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바로 틀린 게 보이잖아요. 그죠? 남아라고 했으니까. 남아가 XXY, XXXY 등 성염색체를 가져. 그러니까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서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큰일 난다고 그랬죠, 이거. 예, 남한데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서 유방이 발달하고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막 뭐 고환이 작고 유방이 발달하고 특히 이제 유방이 발달하면 막 그러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난다. 큰일 난 건데 이건 남자 거고 왜 큰일 나냐 남자인데 이게 X염색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여성적인 특징이 나타나서 큰일 났다. 그래서 클라이먼트 증후군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클라이먼트 증후군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성염색체 이상 증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출지문이 이때 처음으로 이걸 다루어 주었었거든요. 자,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반드시 핵심 요약 노트를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핵심 요약 노트 요거 있죠? 이미 책이 그냥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요 책. 그래서 핵심 이론 노트, 우리 이제 핵심 이론 노트를 제가 책을 좀 바꿨는데 요약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거 요약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부해도 되겠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서 이게 단순 요약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 이론책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책 명칭을. 근데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기본서로 지금 공부는 하고 계시지만 이 책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 강의 들으면서 제가 핵심 이론 노트 뭐 몇 페이지의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 좀 할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강의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핵심 이론 강의 들은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듣고 이제 핵심 이론 강의 듣고 그래서 총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계속 핵심 이론 노트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8쪽에 보면 거기 이제 8쪽 보면 날개 쪽에 그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태아 이상을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 이상 장애하고 염색체 이상 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 이상 장애도 시험 나왔죠. 여기 14번이 유전자 이상 장애가 나왔죠. 유전인자 질병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열성 유전자는 헌팅턴병이 아니라 페닐케톤 유증입니다. 여기 이제 페닐케톤 유증이어서 틀렸어요. 페닐케톤 유증은 열성 유전인자 질병으로 단백질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그럼 맞았을 텐데 여기 이제 헌팅턴병으로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근데 이 헌팅턴병은 우성 유전인자예요. 얘는 그렇죠. 얘는 우성인자에 의한 유전자 이상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닐케톤 유증하고 지금 바꾼 거고, 그다음 여기 성염색체 이상 증세라고 돼 있잖아요. 클라이넬트 증후군, 터너 증후군. 아까 봐요. 이 터너 증후군은요, 얘는 X0예요. 얘 여자거든요. 여기 여자한테 발생되는 여성에게. 근데 여성은 끝이 XX로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X0예요. X0. X염색체 하나만 가진 여성이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클라이넬트 증후군은 아까 여기 봤잖아요. 우리가 XXY
원래 XY여야 하는데 남자는. 근데 XXXY. 그죠? 근데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이 이제 클라이너트 주문입니다. 근데 자 23쌍 46개 염색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2쌍까지는 상염색체고요. 마지막 23번째가 성염색체거든요. 근데 이 성염색체 여기가 지금 어떻게 XX냐 XY냐에 따라 남자 여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끝에 지금 23번째 성염색체에서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염색체 이상 장입니다.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죠. 그러면 성염색체 이상 장애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상염색체는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알았죠? 그럼 이거 말고도 더 있나요? 그럼 몰라도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그 유전자 유전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선은. 그런 이게 헌팅턴병이 이게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 지문이. 이때 처음 이렇게 등장했어요. 이 페닐케톤 유증인데, 이렇게. 근데 얘가 나오기 전에 14번이 나오기 전에 13번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 이상 증세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성염색체 이상 증세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염색체 이상 장애고 염색체 이상 장애 말고 이제 유전자 이상 장애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래서 미리 이제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제가. 시험에 항상 이렇게 조금씩 삐껴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천천히 나가요. 문제는 지금 많은데 문제 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막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속도는 이렇게 나가긴 할 텐데 어떻든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영학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우리 강의에서는 제가 영유아기로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이 영아기가 여기까지는 영유아기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0세에서 2세. 자, 영아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2장의 두 번째 절입니다. 학령 전기까지가 2장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제 책에서는 자 그러면 영아기 프로이테 구강기 그죠? 여기 이제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학자들 거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일단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정리할 텐데 자 프로이트 구강기죠? 저 구강 남잠생 구강기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에릭스는 신자소리죠? 그죠?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죠? 그러면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에릭스는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를 발달 단계에서 유학이라고 했어요. 이 유학이 맞아요. 알았죠? 우리 시험에서는 유학이가 3세 6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에릭스는 영학이를 유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유아기, 0세 2세를.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요거, 프로이트하고 에릭슨 맞았어, 지금. 근데 누가 틀렸어요? 피아제가 틀렸어요. 피아제는 여기가 감각운동입니다. 그죠? 전주잡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지금. 알았죠? 자, 그다음에 16번. 이게 우리 강의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제가 영유아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 0세에서 2세까지를. 근데 기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을. 그러니까 책에 제가 정리한 대로 기준을 잡으시고, 다음에 이제 시험에 어차피 이렇게 연령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공부했던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기 다음에 학령 전기거든요. 그렇게 외워놓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지금 유아기가 학령 전기거든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학령 전기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3세 6세를 유아기로 나오니까 뭐 3세 6세 이거 보고 우리 공부했던 학령 전기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영아기는 제1 성장급 등기 맞죠? 그죠? 여기가 제1의 성장급 등기, 청소년기가 제2의 성장급 등기, 그죠?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 급등기니까 성장이 빠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았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부가 안 돼 있어도 강의를 들으세요. 웬만하면, 아셨죠? 공부가 지금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강의를 먼저 듣고,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책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시고 기본 이론. 그러니까 내가 기본 이론 강의 이 속도를 지금 이것도 못 따라오는 분들이 많아져요. 이제 이게 우리 공부만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대부분이 다 일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가정도 챙겨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진도를 따라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지만
내가 진도에 늦춰지면 늦춰졌으니까 그냥 녹화된 걸 들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라이브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도 라이브가 좋잖아요. 네, 녹화된 것보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화기 자 생존 반사는 연화 반사, 빨기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르 반사가 있다. 그럼 생존 반사 말고 또 반사 운동에 또 뭐가 있나? 그도 원시 반사가 있어요. 이 반사 운동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반사 운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시 반사와 생존 반사. 그럼 어디까지가 생존 반사냐? 여기 연화 반사와 빨기 반사까지 이 두 가지는 생존 반사가 맞아요. 그런데 바빈스키하고 모르 반사는 이 두 가지는 원시 반사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반사 운동을 원시 반사와 생존 반사로 처음 물어봤던 지문이에요. 이게 삐껴 나왔던 지문, 당시에. 알았죠? 그전에는 원시 반사, 생존 반사를 구분해서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알았죠? 이 네 가지가 그냥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원시 생존 반사를 구분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는데, 자, 여기 이제 그 18번 보면 이제 21회 때 시험 나온 겁니다. 출생에서 1개월까지의 반사운동. 그저 신생아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기는 신생아기는 영유아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배꼽의 암은 2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는 여기 1개월, 즉 4주까지를 신생아기로 봅니다. 알았죠? 어떻든 영아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신생아기 출생부터 1개월, 그래요. 4주까지를 보고 있으니까, 발달심리학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빈스키 반사, 입 부분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자극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린다. 이것은, 저착기 반사 운동이에요. 근원 반사라고도 합니다. 바빈스키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 지문이 지금 틀리게 나왔는데요. 이 지문은 바빈스키 반사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빈스키 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절착기 반사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얘가. 그러면 이게 삐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 지문 자체가. 그러면 이거 틀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틀리지 못해요. 네, 기존 기출론점에서 바빈스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빈스키 반사를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얘가 자, 바빈, 얘 철자가 이거거든요, 실제. 바빈스키가. 그래서 밥인스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스키를 타는데, 신발 안에 밥이 들어가 있어. 스키 신발에. 그러면, 끈적끈적할 거 아니에요, 밑이. 그죠? 그러니까, 오므렸다 폈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을 간지리면, 자극을 주면, 그러면 발바닥을 이렇게 위로 쭉 폈다가 다시 이렇게 오므리고 폈다 오므리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바빈스키. 그러니까 바빈스키는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설사 삐껴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이지는 않다. 알았죠? 이렇게 삐껴 나오거든요. 조금씩. 지문 자체가. 그래서 여기 안 다뤘던 논점이. 그래서 어떻든 이거 틀렸습니다. 요건 지금 절착기 반사예요. 근원 반사라고 합니다. 근원 반사. 자, 그 다음 이제 영아기 보세요. 영아기 다시 한번 낯가림이 시작된다. 낯가림은요, 생후 5, 6개월에 시작되거든요. 5, 6개월. 그러니까 낯가림 시작된다. 맞죠? 그죠? 낯가림 다음에 분리불안이에요. 분리불안은 대상 영속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9개월, 10개월에.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유아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유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齡정기죠. 우리가 공부했던. 자, 여기서 조금씩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네, 이 속도로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 유아기 보면 피아제 구체적 잡기에 해당되며 상징적 사고가 시작된다. 자, 유아기, 여기는 전조잡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피아제. 전조잡기의 상징적 사고는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전조잡기거든요. 여기 구체적 조잡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 유아기는 3세, 6세인데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여기는 항문기와 그다음 난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항문기와 난근기. 항문기 내에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림 이렇게 그죠? 여기가 원초와 자아, 초자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구강기, 항문기, 그다음 난근기 그죠? 항문기 때 배변 훈련을 통해서 원초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고 자아로부터 초자가 튕겨나오는 이유는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계로 공부하게 되면 여기가 영유아기고 영유아기. 그죠? 그럼 여기가 학령정기. 이 두 가지가 학령정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으로 보면 여기가 영아기들 0세에서 2세까지, 여기 3세에서 6세까지예요. 알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아 개념이라고 나오면은요. 자아 개념. 자아가 만들어지는 프로이트에서 학문기인데, 그죠? 학문기니까 유아기가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은 자아 개념의 하위 요소라고 그랬어요. 하위 요소. 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자존감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알았죠?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 여기서는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고, 여기는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여기는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아동기로 가거든요. 여기가 아동기. 다음 다시 한번 자아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아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 얘는 자아 개념이 그냥 형성된다. 그다음에 여기 아동기부터는 자아 개념이 발달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전환적 추론 있잖아요. 이거 비합적 추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전환적 추론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내가 동생을 미워하니까 동생이 아파버렸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전환적 추론은 전주작계 특징입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그죠? 네, 전주작계 특징이요. 자, 다시 한번. 유아기, 콜버기의 후임적 수준, 말도 안 되죠. 후임적 수준은 청소년입니다. 그죠? 아동기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10세에서 13세. 아동기가 인습적 수준. 아동기 전은 전인습적 수준. 아동기 뒤는 후임적 수준. 그죠? 이렇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영유아기 여기서는 영유아기 0세 2세에서는 도덕이 발달하지 않아요. 알았죠? 여기 학령 전기로 와줘야지 도덕이 발달돼요. 여기 보면 프로이트 이론으로 보게 되면 프로이트는 이게 초자가 도덕이거든요. 얘가. 알았죠? 초자가 도덕이고, 그 다음 이제 피아제는 감정부형에서 전주작기가 이제 타율적 도덕성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바로 자율적 도덕성이거든요. 어렵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부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공부가 되면 제가 막 이렇게 그냥 막 쏟아내는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 이렇게. 아직은 어려워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외웠으니까.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철수를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어렵다.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알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어려운 거고,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쉬운데? 예, 이럴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콜버그, 후임적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전입적 수준이에요. 알았죠? 전입적. 그래서 여기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로 컴플렉스. 이번에 이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죠? 남아, 오이디푸스, 여아, 엘렉트라인데, 뭡니까? 유아기가, 이게 지금 웨디푸스 컴플렉스거든요. 난근기 맞죠? 학령정기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죠? 3세, 6세는 학문기하고 난근기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죠. 그죠? 난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나 여아나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요. 알았죠? 남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 근데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여아는 엘렉트라인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로 컴플렉스라고 한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들이 이제 난근기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난근기는 여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성역할 인식이 시작된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난근기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성역할에 대한 인식. 맞아요. 그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결과,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남아는 내가 여잔지 남자인지 여잔지 모르지만 아빠와 내가 이 몸 모양이 같으니까 아빠를 따라하면서 엄마를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아도 엄마가 자기 몸과 비슷하니까 엄마를 따라하면서 아빠를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아는 엄마 역할을, 남아는 아빠 역할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아빠 역할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좀 여기 생기고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6번 보게 되면 유아기, 자,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
행동을 하는 시기이다. 참 문장 어렵죠. 이건 뭐냐면 콜버그 도덕 발달 단계 보상처벌 회피 단계는 1단계예요. 얘가 1단계.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는 6단계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콜버그는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인습적 수준. 알았죠? 인습적 수준 딱 잡아야 돼요, 여기를. 알았죠? 여기 근데 인습적 수준, 여기 인습적 수준이 아동기예요, 아동기. 알았죠? 네, 인습적 뒤에 나오면 후인습적 수준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뒤니까. 그죠? 이 전임, 아동기 전이면 전인습적 수준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아동기 전이 뭐예요? 학령 경기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지금. 그죠? 아동기가 뭐예요?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 그죠? 그래서 청소년기 후인습적, 학령 경기가 전입적인데 여기서 이제 단계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2단계씩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복종처벌 회피 지향 도덕성은 얘는 1단계에 해당되니까 전입적 수준이 맞고 따라서 학령 전개에 맞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겁니다. 콜버그 외워야겠네요. 그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강의가 조금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빨리 나갈게요. 이제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27번 보게 되면 27번 유아기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가장놀이. 이 가상놀이인데 가장놀이로 이렇게 나왔죠. 가장놀이, 가상놀이. 그죠? 이는 사회의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게 어디 특징이냐면 이 상징적 사고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상징적 사고. 상징적 사고. 사고를 통해서 상상놀이를 얘기해. 이게 가장놀이가 상상놀이거든요. 상상놀이가 나타나는 시기는 학령정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령정기 전주잡기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이제 3장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여기까지가. 자, 조금만 더 속도를 낼게요. 그냥. 자, 아동기는 자기 중심성을 보며 자신의 시각에서 사물을 본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은 세상모 형식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전주잡기 특징입니다. 전주잡기는 학령 정기입니다. 알았죠? 유아기를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3세, 6세.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제1의 반항기는 3달의 시기. 바로 3세에서 4세, 걸음마기를 얘기하는 건데 학령 정기에 속하고 있어요. 여기가 3대의 시기. 그래서 3세에서 4세에는 애들이 말이 많고 움직임이 많고 그 다음에 반항을 많이 해요. 이때 자율성대 수치심이거든요. 에릭슨을 보게 되면 자율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성인이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반항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1의 반항기는 학령 정기예요. 그러니까 학령 정기 3세에서 6세 아이들이 정확하게는 이제 3세, 4세, 3다의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학령 정기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1의 반항기는 여기고 그죠? 제2의 반항기는 이제 청소년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 아동기는요, 구체적 조작기거든요. 구체적 조작기는 자, 제가 지금 좀 이게 어차피 녹화하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지금부터는. 빨리 나가면 많이 적어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시 재탕 들을 때에도, 다시 한번 들을 때에도,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타인의 입장 고려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 사회적 관점 수용 능력인데 중앙 수용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탈중심성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에는요, 이게 타인의 입장을 고려가 가능해요. 못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이 전주적기 이제 자기중심성, 세상무형 실험에서 이제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여기 아동기, 조합기술 획득으로 사칙 현상이 가능하다. 자,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조합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조합기술은 수를 조작하는 능력으로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칙연산이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은요. 아동기 더 남았구나. 여기 아동기. 자, 가설연역.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 이거는 이 조합기술하고 조합적 사고는 달라요. 이제 조합적 사고라고 하면 이건 청소년기로 가게 됩니다. 아동기가 아니라 가설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이거 다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거 청소년기라고 해야지 맞아요. 여기는 틀렸고요. 자, 아동기
11세, 12세면은요,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보면 여자 아이들이 더 성숙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아가 남아보다 몸집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죠? 맞습니다. 자,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 음, 청소년기. 자, 청소년기는, 여기까지네요. 청소년기. 음, 우리 청소년기가 사장이죠. 여기 이제 사장. 사장이고. 청소년기 보면 2차 성징은 여성의 난소, 나팔관, 자궁질, 남성의 고환, 음경음낭. 물론 이제 이거 생식기와 관련된 것은 이건 1차 성징이거든요. 근데 이걸 2차 성징으로 볼 수 있냐? 2차 성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이런 신체 기관들이 이게 이제 그 생식 기관들이 그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확대되거나 더 이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도 2차 성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1차 성징이면서도 2차 성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복수정답 처리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35번 청소년기 성적 성숙 여성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그죠?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이에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하고 안드로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성의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은 분비되었어요. 맞네요. 여기는. 근데 이게 틀렸죠. 이게 나왔는데 이 당시 뭐 이런 것까지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나왔을 때 정답은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답 못 고르면 이제 뒤에서 어려운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였는데 초경이 제일 뒤로 와요. 여기서 가슴발육, 그다음에 음모, 겨드랑이, 채모, 그다음에 초경입니다. 순서로 보게 되면 틀렸어요. 자, 청소년기 이상적자하고 현실자 있죠. 이상적자와 현실자를 구분한 학자는 바로 로저스예요. 그렇죠. 로저스 현상학 이론에서 로저스가 우리 선생님 지금 이거 출력을 했으면은요. 출력을 제가 미리 올려놓으니까 출력을 해놓으면 이걸 여기다가 좀 많이 적으세요. 그렇죠. 강의 들을 때도 적어놓고 그다음 이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때 또 활용하시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상적자, 현실자로 구분하는 학자는 누구다? 로저스다. 알았죠? 현실자는 지금의 나의 모습. 이상적자는 앞으로 내가 되기를 보는 나. 그죠? 되기를 원하는 나. 근데 현실자와 이상적자가 괴리가 있게 되면 이때 자아가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이 방어기제는 본래 프로이트 거잖아요. 근데 로저스도 방어기제를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건 로저스의 개념인데 근데 청소년기에 이 괴로로 인해 갈등이 많습니다. 맞아요. 자, 추상적 이론과 관념적 사고 사상에 빠져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청소년기에는 이건 형식적 조작기인데 형식적 조작기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자기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여기 추상적 사고라고도 하거든요. 여기가 추상적 사고, 네, 가설 연역적 사고. 네, 어떻든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질풍 노동이잖아요. 부정적 정서. 그다음에 이제 38번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거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자아중심성은 전두적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용이 다른 자아중심성이 각 단계마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예요. 이건 자기중심적인 것을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들렸죠? 자, 39번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위기가 자신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개인적 우화예요. 알았죠? 개인적 우화. 따라서 맞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저 뭐 청소년 아이들 막 이렇게 오토바이 막 무섭게 이렇게 막 몰고 다니는 애들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난간에도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런 이런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 성관계를 해도 나는 임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개인적 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거 좀 틀렸고 이거 맞았죠. 그러니까 개인적 오하니까 맞아요. 청소년이 자아중심성. 자, 그다음에 40번. 청소년기 주요 발달 과업으로 자아 정체감은 맞았죠. 여기 맞았는데 분류가 틀렸네요. 분류는 어디예요? 구체적 주역기예요. 구체적 주역기. 근데 이제 분류도 이렇게 알아라고 했죠? 불완전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분류, 그냥 분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반드시. 불완전한 분류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 유목화라고 해요. 단순 유목화. 참고로 이 분류 있죠. 이 분류를 유목화라고 해요. 유목화라고도 하는데, 자, 이 불완전한 분류는 단순 유목화. 그럼 이제 그냥 분류로 나오게 되면 얘는 다중 유목화라고 합니다. 다중 유목화. 우리 시험에 다중 유목화가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얘는 전주접기 특징이에요. 얘는 구체적절기 특징이에요. 네, 전주접기 특징을 물어봤는데 다중 유목화를 집어넣어서 틀리끔 나왔어요. 알았죠? 그럼 단순 유목화와 다중 유목화를 구분해야겠네? 네, 맞아요.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네. 이제 어떻든 지금 여기 틀렸고, 그다음 이제 41번 친밀감은 무조건 청년기예요. 청년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기 되면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서부터 청년기 여기까지입니다. 청년기 아동기 이후의 인생의 과도기로 신체 성적 성숙이 빠르다면 성장급 등기만 빠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급 등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제1 성장급 등기, 영유아기, 그죠? 그다음 이제 제2 성장급 등기, 청소년기.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기. 청년기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아동기 이후니까 아동기 이후에 빠른 건 뭐예요? 청소년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청년기는 이제 정점이고 청소년기 빠르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성장 급등기밖에 못 쓴다, 알았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성인기로 나와서 이번에 보니까 근데 연령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죠? 19세부터 39세까지가 청년기예요. 그래서 청년기를 얘기하네. 그죠? 청년기니까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정점이다. 정점인데 쇠퇴하기 시작한다. 쇠퇴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정점 찍고 꺾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가. 맞죠? 자, 그다음에 청년기.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서 자율성을 성취하는 시기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대 수치심의 시기는 본래 어디예요? 에릭슨으로 따지면 신자솔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신자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러는데 여기 지문 지금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이게 지문이 이게 수준이 있는 지문들이에요, 다. 그죠? 네, 수준이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기출지문에서도 좋은 지문들 또 골라서 넣었어요, 여기다가. 골라서 넣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문제 쉽지 않아요. 근데 공부가 되면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여기서 나왔던 게 이런 것들이 다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될 거니까요. 자, 어떻든 이 자율성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학령 전기에도 해당이 돼요. 피아제로 그 에릭슨으로 보게 되면. 근데 어떻든 이제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자율성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중년기로 넘어왔으면 중장년기 여기까지가 6장입니다. 여기까지가 노년기고요. 7장이고 자 중장년기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어버린다. 확립되어버리는 건 청년기라고 했어요. 청년기 아시죠?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고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청년기가 이제 주요 과외 결혼이거든요. 중년기 다시 한번 정서 변화가 매우 심하고 전인적 도덕기다. 전인적 도덕기는 학령 전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인수적 수준 딱 아동기로 잡아버려야 돼. 아동기. 알았죠? 아동기 전이니까 전인적 수준은 학령 전기죠. 그죠? 그다음 이제 후인적 수준은 이제 청소년기니까 중년기도 이기지만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중년기 결정성 지능은 계속해서 증가해요. 알았죠? 생애 말기까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감소한다면 틀린 거예요, 지금. 유동성 기능이 청년기까지 정점 찍고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가 증가하고 계속 여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틀렸고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논점 자체가.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워낙 잘 나오는 거라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팩은 신체 중시로부터 신체 초월을 중년기의 주 발달 과제로 봤다. 이 초월이 나오면은요, 팩은요, 중장년기, 그다음 이제 노년기 발달 과업을 양쪽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팩이 초월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노년기에 해당돼요.
노년기. 중장년기는, 그러니까 노년기는 자아분화대 직업역할, 신체 초월대 실체 몰두, 자아 초월대 자아 몰두.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제 중장년기는 육체적 힘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지혜의 힘을 중요시 여겨라. 지혜를. 정신적 힘인 지혜를 중요시 여겨라.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이성을 대인관계를 사유화해라. 그 다음에 지적 경직성이 아니라 직접 융통성을 지녀라. 그 다음에 정서적 융통성을 지녀라. 그러니까 그 경직성을 지니 정서적 빈곤을 경험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제시했는데 어떻든 이제 여기 보면 이거 노년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년기라고 해야지 맞았어요. 여기 지금 틀린 거거든요. 자, 다음 중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그리고 아까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했어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안드로겐. 이건 맞았어. 어떻든. 남성 거, 여성 거 맞네? 근데 중년기에는 둘 다 감소돼. 둘 다. 여기 증가된다고 해서 여기 틀렸죠. 그죠? 자, 중년기. 외부 세계에서 어떻든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별화. 개성화죠? 네, 개성화입니다. 개성화, 개별화예요. 자, 이제 이건 맞았죠. 그죠? 요거 제가 요거 설명했던 거 그죠? 바다에서 해가 떠서 중천에 떴다가 해는 지는 과정으로 인생을 묘사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이게 바다인데 어머니의 자궁으로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와서 인생의 오전 시기를 살고 인생의 오후 시기를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생의 오전 시기에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자의 초점이 있다가 여기서 찌릿찌릿 35세에서 40세 중년기에 도달한다고 했거든요. 유용은 이때 중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자의 초점이 바뀐다. 이게 바로 개성화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개성화죠. 그죠? 자, 내부로 돌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중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죠? 원시현상은 중년기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노년기에 더 심화됩니다. 뚜렷해지죠. 그죠? 맞아요. 자, 노년기 장기 기억이 감퇴됩니까? 아니죠. 단기 기억보다 장기 기억의 감퇴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죠? 장기 기억에. 어차피 노년기는 이제 기억력은 감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 기억이 덜 감퇴된다. 그죠?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이 빠르게 감퇴되고, 그죠? 이제 이거 맞는 거네요. 자, 노년기 주요 과업은 이제까지의 삶을 수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신가는 감소하는 거죠. 연령 증가하면.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회상이 증가하고 사고의 융통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경직성이죠. 여기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자, 팩은 에릭슨의 7단계와 8단계. 즉, 에릭슨은 중장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했거든요. 에릭슨은 총 8단계거든요. 근데 7단계, 8단계를 묶어가지고 7단계를 제시했어요. 누구? 팩은. 그렇죠. 에릭슨의 7단계와 8단계를 통합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분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빵꾸 체크입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어떻든 최대한 강의는 지금 이제 OX, 여기 빈칸 넣기는 금방 끝낼게요. 빨리. 자, 여기 보면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로 봅니다. 상호작용을. 자, 아까 제가 양적 확대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성장에게. 아까 우리가 성숙은 유전인자라고 했었죠. 그죠? 즉 간접적인 훈련.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학습입니다. 학습은 개인 외적 변화야, 내적 변화야. 개인 내적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은 분화 과정이면서 미분화된 것이 분화되고 분화된 것이 통합된다. 그죠? 분화 과정이면서 다시 통합. 다운 증후군은요, 21번째 염색체가 3개인데, 그죠?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46개 정상 염색체에서도 다운 증후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알았죠? 거기까지 알아야 돼. 알았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은 무조건 47개만이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46개 염색체인 경우도 다운 증후군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62번. 자, 이게 지금 번호, 이게 숫자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제가 다시 시험지는 다시 올릴 거예요. 파일 다시 올릴 거니까. 아셨죠? 제가 강의 끝나면 네이버에 올릴 거예요. 네이버 카페에. 그러니까, 내일 바로 뭐 다운로드 받고 강의도 들을 수 있게끔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강의 끝나면
자, 이렇게 강의 끝나면 바로 잘 수도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가는 거고, 올려지는 거고, 어떻든, 또, 막, 왜 빨리 안 올리냐, 막 그러지 마시고, 네, 혹시. 제가 최대한 빨리 올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5번 염색체에 짧은 부분이 없는 거, 이 묘성증후군이에요, 묘성증후군.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되어 있죠? 묘성증후군. 묘성증후군입니다. 예, 자, 혈우병은 남성에게만 발병하죠? 근데 이제 여기 남성도 중요하긴 한데, 여자 거냐, 남성 거냐, 이게 여성 아니죠. 근데 이제 X염색체 열성 유전자인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기형 발생 물질입니다. 기형 발생 물질이란 환경적 매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매개물. 자, 이 큰 소리를 내면 마지막에 보니까 팔과 다리 움츠린다라고 돼 있어. 껴안는다고 돼 있죠. 껴안는 반사 운동, 모르 반사. 그죠? 모르 반사, 모르 반사. 오빠 몰라 하면서 껴안는다. 그죠? 그다음에 손에 닿는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반사 운동.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네, 파악 반사. 파악 반사 처음 나왔어요, 이게. 파악 반사. 아예 손가락 이렇게 잡으면 꽉 잡잖아요. 매달릴 정도로 잡잖아요. 딱, 그죠? 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 새로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친숙한 행동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 출현한다? 뭐예요, 이거? 2차 도식 해분기, 그죠? 2차 도식 해분기. 그 다음에, 68번. 행동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생각한다라고 상징적 표상 사용할 수 있대. 뭐이고? 감각운동기 마지막에서 상징적 표상 사고가 시작된다. 그죠? 뭐예요? 피아제와 이날드가 6단계로 더 구분, 감각운동기를 6단계로 더 구분했거든요. 마지막. 감각운동기 세분한 6단계 마지막. 바로 통찰기입니다. 그죠? 통찰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69번.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어떻게 돼? 영아기가 빨랐으니까 그 다음에 유아기는 둔화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완만해진다. 이게 둔화가 아니라 완만입니다. 이게 완만해진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이거예요. 알았죠? 네. 왜냐면 영아기가 빨랐잖아요. 제1의 성장 단계니까, 그죠? 그다음 이제 유아기 3세에서 6세까지 융의 아동기죠? 네, 아동기예요.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했던 0세에서 2세의 영유아기, 그다음에 학령 3세에서 6세까지의 학령정기, 그다음에 7세에서 12세 초등학교 시기인 7세에서 12세, 그러니까 12세까지 모두가 아동기. 그러니까 융의 발달 단계 구분에서는 영유아기도 아동기, 학령정기도 아동기, 아동기도 아동기. 알았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아동기는 프로이트로 보게 되면 이때 조용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잠재기라고 합니다. 이를 잠복기, 잠재기. 에릭스는 근면성대 열등감. 그다음에 콜버그는 아동기 인습적 수준 잡으라고 그랬죠. 제가 인습적 수준이에요. 자, 72번. 아동기의 단체놀이를 통해서 단체놀이입니다. 단체놀이. 그러니까 이제 학령정기의 상상놀이 쪽 아까 가장놀이 우리 공부했던 가장놀이 다음에 집단놀이. 그러니까 3세에서 4세까지가 가장놀이, 상상놀이고 그 다음에 5세에서 6세까지가 집단놀이에요. 그 다음에 아동기로 오게 되면 단체놀이, 팀스포츠라고도 합니다. 단체놀이. 단체놀이를 통해서 이제 노동배분을 배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피아제, 피아제는 감정구형이거든요. 감정구형인데, 자, 이 피아제는 도덕성 딱 2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타율적 도덕성, 여기가 자율적 도덕성. 그러니까 아동기니까 구체적 조작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 도덕성입니다. 자율적 도덕성. 자, 무엇은 태어나면서 생식기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신체의 성적 특징이지만 1차 성징을 얘기합니다. 1차 성징. 2차 성징은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 성적 특징을 얘기합니다. 마르시아가 이제 자아정체감 유형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의사결정도 못 내리게 되는 상태. 정체감 혼란이죠? 정체감 혼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자의식을 지나치게 과장한 나머지 자신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다.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들은 청중이다. 상상적 청중을 얘기합니다. 청소년기의 상상적 청중이죠. 여기. 자, 청년기.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죠. 친밀감입니다. 청년기는요, 무조건, 여기는 결혼이 발달 과제예요. 결혼. 그래서 친밀감은 무조건 청년기. 알았죠? 결혼하려면 어떻게 이성교제 해야죠.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한 심리적 기제. 바로 청년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막 뭐예요? 친밀감 대 고립감. 자, 그다음에 스턴버그는요, 애정 발달 이론에서 친밀감,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전념. 그죠? 전념 또는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헌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그 청년기의 주 발달 과업은 진로 및 직업 선택, 혼인 준비 등과 같은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이게 사회 문화적 요소. 자, 팩은 중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조건으로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를 중시한다. 지혜가 바로 이제 정신적인 힘입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인지. 자, 아까 자아가 외적 물적에서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바뀌는 거 이게 뭐예요? 개성화. 개성화입니다. 자, 81번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는 뭐가 분비가 감소됐어요? 아까 에스트로겐, 그죠? 그 다음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그죠? 감소 둘 다, 그죠? 요거는 지금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 이제 지금 안드로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거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50대 중반 이후에 성인 자녀들이 결혼해 집을 떠났어요. 뭐예요? 빈둥지, 그죠? 빈둥지 증후군. 근데 이거는 지금 빈둥지 증후군은 아니고 남아있는 상태인가 빈둥지네요. 빈둥지, 그죠? 빈둥지고 빈둥지 증후군은 남자 여자 모두 다 느끼게 된다라고 했고, 자, 큐브르로스의 죽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수용하고 죽는 거죠. 수용. 네. 5단계 무조건 유아하고, 그다음 이제 발달 과업에서 지금 아까 7단계 이것도 묶어버린 게 누구라고 했죠? 팩이라고 했죠. 팩. 그죠? 팩의 발달 과업 이론에서. 자,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 분리한다. 서로 분리하는 거. 이걸 바로 이제 분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참여하고 싶은데 사회가 후퇴하는 것은 이제 활동 이론이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 87번. 노년기에는 이 단기 기억과 최근 기억이 장기 기억에 비해서 더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지금 저희 우리 강의에서도 제가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겠죠? 그죠? 문제 지금 보니까 외워야잖아요. 이거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려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저 암기가 딸리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워야지 문제가 풀려요. 안 외우면 문제 안 풀려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는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금기, 잠재기, 생식기, 그죠? 사실 이제 프로젝트의 연령 있잖아요. 이 연령은 시험에서 쓸 데 없어요, 사실은. 쓰일 만한 곳은 이해를 위해서 좀 쓰일 만한 곳이 꼭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뭐 이걸 외워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 보면 1.5세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1.5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배수잖아요, 배수. 그죠? 6세에서 12세, 12세 이상. 그지만 사실은 프로젝트는 12세까지, 이거 지금 청소년기까지밖에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자, 에릭스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이렇게 실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솔선성 대 죄의식, 이 주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친밀감 대 고립, 소외, 그죠? 생산성 대 침체, 자아통합 대 절망. 알았죠? 이거 무조건 유아야 되고, 근데 아까 제가 유학이 나왔잖아요. 유학이. 이 시기 여기 유학 에릭슨 유학이라고 한다. 그죠? 아까 에릭슨 유학이라고 나왔잖아. 아까. 그죠? 맞단 말이에요. 여기가. 요것만 외우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안 나오고. 이건 이제 여기 피아제는 이제 전, 구, 형으로 외우면 되고요.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게 전주적기는 개념적 사고 단계와 직관적 사고 단계로 또 나뉩니다. 알았죠?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동기 인습적 수준 잡으라고 했죠. 그 전은 전일적 수준, 뒤는 후인습적 수준.
알았죠? 예. 융은 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동기 전까지가 다 뭐다? 다 뭐다? 아동기다. 알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융은. 알았죠? 여기가 일단 중요하고, 융은 이제 중년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봐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콜버그는요, 여기가 인습적 수준이잖아요. 딱 잡아야 돼요. 여기 이제 전이겠죠. 그러면 전인습적 수준, 그죠? 여기 후 인습적 수준, 그죠? 여기 인습적 수준. 이렇게 잡으시고, 전인습적 수준에서 1단계, 여기 3, 4단계, 5, 6단계 이렇게 가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북중차별협회 지향도덕성인데, 여기를 타일적 도덕성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피아제가 감전구형이라고 했는데요. 전주적기가 타일적 도덕성, 여기가 자율적 도덕성이에요. 피아제는 도덕성을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피아제 걸 가져다가 콜버그가 더 연구한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3수준 6단계로 지금 나눈 거예요. 알죠? 결국 피아제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연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제가 어쨌든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타율적 다음에 자율적 이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도덕성. 근데 이거 가져다가 더 세분화시켰으니까 맨 처음에 타율적 도덕성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 도덕성. 이것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이제 하인츠가 이제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내를 위해서 약을 구하러 다녔는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고 어떤 약재상이 약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살려고 하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약재상한테 좀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안 팔아.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충분히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줘. 나중에 갚겠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하인츠가 약방문을 부수고 저녁에 약을 훔친다. 이게 이제 도덕적 딜레마인데 이때 이제 약을 훔쳐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훔치면 안 돼요. 왜? 감옥 가요. 나쁜 일이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북중처벌협의 지향도덕성이고 여기는 훔쳐야지 돼. 왜? 아내가 죽으면 밥 해줄 사람이 없어져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알았죠? 여기 이제 착한 아이 지향도덕성인데 3단계가 훔쳐야 돼요. 여기도. 왜? 만약에 남편인데 안 훔치면 가족들이 정말 인정머리 없는 아빠 또는 이제 인정머리 없는 남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 지향. 이거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이라고 돼요. 대인관계 조화로서의 도덕성. 그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이거 훔치면 안 돼. 왜? 법과질서 지향 도덕성. 죽더라도 아내가 죽을 사자. 죽더라도 법을 지켜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왜? 하인츠가 약 훔치지 않으면 아내가 죽겠죠. 근데 하인츠는 참 딱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걸 허용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 그죠? 그러니까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4단계고요. 5단계는 우리 사회복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 그다음 이제 마지막 보편적 원리인데 이건 양심이에요, 양심. 그렇죠? 여기 지금 인권과 사회복지는 여기서는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건 잘못되긴 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용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보편적 원리 지향은 양심인데 하인츠가 만약에 약을 훔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법을 지켰으니까요. 그지만 지 양심에는 어긋난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그게 뭐예요? 이것도 훔치라는 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훔치죠. 왜 안 훔치겠어요? 그죠? 훔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죽는데 그 약을 먹으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있으면 훔쳐야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참,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훔치자고 했는데, 훔친 거에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전 지금 6단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도덕 발달 단계에서. 자, 강의를 지금,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의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예상보다. 보통 강의가 제가 30분에 끝낸다고는 하지만 지문을 좀 많이 다뤄드려요. 앞으로도 매 강의에서. 그래서 좀 강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좀 앞에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어떻든 1시간 안에는 끝낼 거기 때문에 10시에 시작되면은요. 10시 반에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1시에도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좀 여유를 가지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이 있거나 빨리 자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주무시고 그다음 이제 녹화된 걸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우선 여기서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녹화 제가 중지할게요. 기록 중지합니다.